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고시원을 덜컥 창업하시게 되면 매달 한 250만원 정도를 잃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고시원보다 훨씬 운영하기 편하면서도 월세 수익률은 2배로 늘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33M2라는 건데요, 아직 33M2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33M2와 고시원 이 두 가지를 창업 비용,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희소 가치, 그리고 운영 난이도,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원이 있고요, 33M2가 있습니다. 고시원과 33M2 중에서 저는 33M2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게 결론인데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유를 알아보자고요. 한번 창업 비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창업 비용이 고시원은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1억 원이 있는데 고시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매물들이 기본적으로 1억 원대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 가능한 거고요. 보통 고시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월세 수익률 한 30% 정도 나오는 고시원을 오픈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1억 원대다 라고 하면은 한 월에 300 정도를 이제 순수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월에 300이 사실 요즘에는 좀 어렵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25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권리금만 1억 원대인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은 또 별도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1억 원대에서 이제 2억 원 그리고 이제 3억 원으로 가게 되면 뭔가 수익이 이렇게 비례해서 250만 원 넣으면은 2억이니까 2억 원대니까 500만 원 남고 뭐 750만 원 남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2억 원대, 3억 원대 가면은 전체적인 평수가 커지겠죠. 전체적인 평수가 커지는 만큼 반개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는 건 많지만 대부분 이제 수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요. 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시설에 대해서 손볼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수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요 정도의 프리미엄인 거지. 사실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월에 받는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업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억 원대라는 게 굉장히 크죠. 이게 뭐 말이 1억이지 사실 여러분 1억 못 모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1억 원대, 2억 원대, 3억 원대 굉장히 사실 창업 비용으로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프리미엄 고시원 뭐 이런 거 깔끔한 거 하얀색 타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려면 1억 원대는 택도 없고요. 적어도 3억 원대 정도는 돼야, 2억 후반에서 3억 원 정도는 돼야 우리가 딱 임장을 갔을 때 그래 이 정도면 고시원의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정말 1억 원대 매물은 뭐 임장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야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매물들이 1억 원대 매물로 나와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대 매물을 인수를 하시다 보면 사실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99%가 인테리어를 한번 갈아주셔야 되는데, 방 한 개에 뭐 도배 장판이랑 그 다음에 기타 집기류 해가지고 뭐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방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 또 대출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순수히 자기 자본금으로 이제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1억 원대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사실 2억 가까이가 든다. 1억 원대 매물을 인수를 하셔도. 자, 그런데 33M2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비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보증금은 500만 원이나 또 1000만 원 이렇게 두 개 중에로 하시면 되는데, 시설 비용은 보통 얼마가 드냐면 한 150만 원 정도 여유롭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유로운 돈이에요. 150만 원 정도면. 그럼 이렇게 보면은 650만 원, 지점 하나 오픈하는데 650만 원 들고, 요거는 지점 하나 오픈하는데 뭐 한 11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그냥 이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700만 원이랑 1200만 원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오픈하는데 약 700만 원 정도가 들고, 요거는 12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면 하나가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면 지점 한 개를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나오는 최소 수익이 얼마냐, 최소 수익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평균적인 수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평균이고, 이 33M2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수익이 월에 한 5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에게 250만 원 보다가 50만 원 보니까 얼마 안 돼 보이죠? 근데 들어간 비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는 1억 원대 거의 2억 가까이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700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이건 1000만 원을 넣어서 50만 원을 버는 거고 2억을 넣어서 2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로 따져보자고요. 이게 헷갈리니까 창업 비용 말고 한번 월세 수익률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보통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갑니다. 뭐 40%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물건을 찾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권리금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5%에서 30% 정도를 보고 가시는 게 현실적이다. 그냥 기대를 25%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3, 4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 수익이라 그랬죠. 최소 수익. 지금 최소 수익률만 봐도 여러분 1000만 원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균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최대치 금액 1200만 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1200만 원이 자본금이 들어간 거고 월에 50만 원씩 몇 개월? 12개월. 그쵸?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50%가. 그러니까 고시원의 경우에는 내가 25% 정도를 기대를 해야 되고 잘 받아도 30% 그런 목표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3, 4멘토 같은 경우는 안 나와도 50%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와도 50%가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한 지점 오픈하는데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그럼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3, 4멘토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 4멘토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오픈하는데 시간 얼마 안 들어요. 고시원 오픈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250만 원 월에 버느니 그냥 차라리 3, 4멘토 한 4, 5개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월에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금도 여기는 2억대, 3억대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5개를 오픈하더라도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자 비용이. 여기는 2, 3억이 들어가지만. 그럼 여러분 2, 3억 있는 걸 다 3, 4멘토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수익률로만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근데 희소 가치가 다르지 않느냐. 자, 희소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고시원은 이제 더 이상 개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소방법이나 뭐 이런 등등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이 고시원 허가가 더 이상 새로운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3, 4멘토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서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희소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희소 가치로 보면은 얘는 희소 가치가 있어요. 얘는 희소 가치가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계속 이제 매물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봐봐요. 이건 저는 X가 아니라 세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내가 먼저 그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리뷰가 쌓여요. 리뷰가. 그럼 남들은 리뷰가 없는데 내 거에는 별 5개짜리 리뷰가 달려있어. 그러면 제 걸로 예약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희소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급은 적지만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을 찾아낼 수 있겠죠. 제 수익성 분석 나중에 제 채널에서 영상 올려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런 입지나 입지, 그런 걸 저는 입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수익성이 좋은 입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 매물들이 지금 어떤 거는 8월까지 다 차 있어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4월 6일인데 8월까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희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은 아예 애초에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희소 가치로만 봤을 때는 고시원이 더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냐면 운영 난이도를 보자는 거예요. 자, 운영 난이도라는 거는 그런 청소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모님에게 부탁하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유튜버 분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원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영상을 찍으셨었는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시원은 모든 진상의 집합소다. 모든 진상의 집합소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게 술 먹고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거나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 또 뭐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대요. 저 그 고시원에서 우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막 밤만 되면은 계속 운대요. 막 하면서 운대요. 또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게 담배를 왜 방 안에서 피우는 건지,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사람 때문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럼 그 민원을 받는 스트레스도 있죠. 와, 생각만 해도 그냥 하기 싫어지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본업인가요? 우리가 본업으로 할 건가요? 근데 본업으로 뭐 하려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본업이든 부업이든 본업이 아니고 이게 뭔가 편안하게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편하게? 최대한 신경 덜 쓰고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뭐 직장인분이라서 부업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은퇴를 하시고 은퇴 자금으로 이거를 이제 고시원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이제 뽑으려는 것이든, 어쨌든 여러분이 현금 흐름이라는 건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현금 흐름인 거지. 내가 거의 이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해가지고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왜냐면 이런 운영 난이도가 CS적인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쓰레기 막 있는 방도 있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33M2 같은 경우는 진짜 편해요. 그 살고 계신 분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잘 연락이 그냥 안 와요. 예. 그래서 까먹고 있어요. 사실 진짜 한 3개, 4개까지 할 때는 내가 33M2를 하고 있나 아닌 건가 라고 하면서 까먹게 돼요. 여러분 제 채널에 있는 인터뷰 영상들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분들 뭐 1호점, 2호점, 뭐 4호점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하루에 채 10분을 쓰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을 안 써요. 제가 8개 하고 있지만 저도 하루에 10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연락이 오지도 않고요. 거의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 난이도로만 봤을 때도 이 33M2만한 게 없다. 그래서 고시원 하시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저는 33M2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시원과 33M2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주거용 공간 임대, 이게 주거용이잖아요, 둘 다. 이 주거형 공간 임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보통 한 1, 2억 정도,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고시원을 딱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시작은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해야 되고 자기가 주거형으로 공간 임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안 맞을 수 있고 오히려 파티룸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면서 내 성향을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성향상 주거형이 잘 맞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시간을 줄이고 이러면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부업으로 하실 분들도 그렇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자금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1억 원 정도 투자금이 있을 때 이거를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임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제가 도저히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을 때는 되게 절망적이었지만 돌아서서 지금 제가 33M2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그때 포기하고 이 자본금을 잘 유지하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시원 말고 33M2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시원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이 33M2가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